최승재 의원입니다. 앞서 소상공인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서 말씀드렸고요. 금융지원책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작년 국감에서도 얘기했던 신용보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조하고 싶은데, 자영업자 대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 질의에서 말씀드렸고, 소상공인 부채 문제의 심각성 고려할 때 대출 만기된 만기 연장 상환뿐만 아니라 취약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현실적인 지원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이 이슈가 발생하고 소득 중단 이런 미창출 상황이 발생되면 대출 미상환이 이루어지고 대출 기관의 여신 건전성에도 위험이 될 수 있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은행들이 무위험 대출에다가 신용보증 신보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도 제일 중요시한 게 가상금리까지 소상공인들한테 부과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 금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용보험이 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금리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됐는데, 다른 나라와 같이 신용보험이 활성화되면 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상공인 부채 위험 부담이라든지 대출할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나온 내용이 보면은 신용보험이 고금리 이하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필요성 조명한 바 있습니다. 규제로 인한 판로가 사실상 막혀 있어서 고객 접근성이 낮아서 신용보험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보니까 이 꺾기 문제로 오일된 소지가 있고, 신용보험은 꺾여서 제외함이라는 규정 없이 보수적인 여신기관들이 사실상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금소법에서 간주 규정이 있어서 정말 지원이 간절한 소상공인 저신용자들은 소개조차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역차별 상황인 거죠. 또 은행들은 또 그걸 적절히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둘째로 이제 보험창구와 은행창구를 분리하는 바카슈랑스 규제가 또 문제 있는데, 신용보험 대출 발생 니즈가 당기는 보험이니까 바카슈랑스 규제 중 창구 분리에서 벗어나서 대출 창구에서 소개를 받고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출 체결 시 보면은 급여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예금 구입에 부가 조건 중력하면 금리 우대 효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용보험도 차주의 사망 시 대출 기간의 채권 추심 리스크가 줄어드는 걸 고려한다면은 금리 우대 효과가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고객의 니즈가 발생한 시점에 소개 및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서 온오프 모듈 대출에서 소개 및 제한이 가능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해외에서는 채무자, 채권자, 국가, 경제 모두 효용성이 상품이 인정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신용보험 자체가 발전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지만, 지금쯤이면은 적합성, 적정성에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 문제에 가장 충실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신용도를 은행 마음대로 잣대로 기준하면서, 특히 대출 연장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적인 가상금리까지 올려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대출을,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여신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금융위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신용보험이 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신용이 좀 취약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걸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겠는지, 지금 말씀하신 구속성 예금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